한때 굶주림에 시달리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아프리카의 희망이 됐다는 사실,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한국의 통일벼가 아프리카 기니의 한 작은 마을을 어떻게 바꿨는지, 그리고 그 기술이 전 세계에 어떤 기적을 만들어내는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1초면 됩니다. 저는 파티마 디알로입니다. 기니 농업부 정책실에서 일하는 36세 공무원이죠. 파리 농업대학을 졸업하고 돌아온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사실 현장 경험은 많지 않았습니다. 늘 사무실에서 보고서만 작성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2024년 어느 날 부장님이 저를 불러내셨습니다. 사무실 복도를 걸어가는데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부장님이 급하게 부르실 때는 보통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부장님 얼굴이 심각했어요. 책상 위에는 두꺼운 파일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 빨간 도장이 찍힌 공문이 보였습니다. 부장님이 안경을 벗고 눈을 비비더니 말씀하셨어요. 파티마, 자네가 맡아야 할 프로젝트가 있네. 한국과의 통일벼 협력 사업 말일세. 한국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한국하면 케이팝이나 드라마 정도만 떠올랐거든요. 농업은 전혀 연상되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부장님이 제 표정을 보고 한숨을 쉬셨어요. 부장님, 한국이 농업 기술이 있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니 부장님 표정이 더 굳어졌습니다. 창밖으로 코나크리 시내가 보였는데 먼지 날리는 거리가 을씨년스러워 보였어요. 파티마, 우리 식량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있나? 작년에만 50만 명이 굶주렸네. 그 숫자를 듣는 순간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제가 사무실에서 숫자로만 보던 통계가 실제 사람들의 고통이라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50만 명이라니 상상조차 되지 않는 숫자였어요. 부장님이 파일을 넘기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저를 현장 책임자로 보내시는 거죠? 자네가 여성 공무원 중에서 가장 젊고 유능하니까. 그리고 프랑스어도 잘하고. 현장 책임자라는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지금까지 사무실에서만 일했는데 갑자기 현장으로 나가라니. 게다가 한국 기술자와 함께 일해야 한다는 것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복도를 걸어가는데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이미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화장실 앞에서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자가 현장에 나가서 뭘 할 수 있겠어? 목소리가 낮았지만 제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다른 목소리도 이어졌어요. 한국 기술이라니 말도 안 돼. 케이팝이면 몰라도. 그 말들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정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한국 기술이 정말 우리를 도울 수 있을까요?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작게 울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내가 실패하면 이 많은 시선과 조롱이 모두 나를 향하겠지. 그런데 만약 내가 해낸다면? 두려움과 기대가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퇴근길에 집으로 가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코나크리 시내 교통은 언제나 복잡했지만 그날따라 더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얼굴이 모두 피곤해 보였어요. 집에 도착해서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아버지는 기니 토박이 농민이셨거든요. 거칠어진 손으로 차를 우리시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농업은 마음이야. 기술보다 중요한 건 진심이지.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오랜 경험에서 나온 깊이가 있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다른 의견이셨습니다. 프랑스 출신 NGO 활동가이신 어머니는 현실적이셨거든요. 파티마, 기술 없이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 하지만 한국이라니 정말 의외네. 어머니도 의아해하시는 표정이었어요. 유럽이나 미국 기술은 많이 봤지만 한국 농업 기술은 처음 들어보셨나 봅니다. 두 분의 말이 머릿속에서 싸우듯 부딪혔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진심만으로 바꿀 수 있을까? 아니면 진짜 기술이 필요한 걸까? 어느 쪽이 맞는지 제 자신도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창밖으로 코나크리 시내의 불빛이 보였는데 평소보다 더 적게 느껴졌습니다. 정전이 잦은 도시라서 그런지 어둠이 더 깊어 보였어요. 저 불빛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과연 한국에서 온 기술자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실패로 끝날까요?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일단 만나보자. 선입견을 버리고 직접 확인해보자.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우리를 도울 수 있을까요? 한국 기술자가 도착한다는 소식을 듣고 공항으로 나갔습니다. 코나크리 공항은 늘 시끄럽고 혼잡했는데 그날따라 더 복잡해 보였어요.
웅웅거리는 공항 스피커의 안내방송 소리, 카트를 끄는 바퀴 소리, 사람들의 말소리가 뒤엉켜 귓가를 맴돌았지만 그 모든 소리를 뚫고 들리는 건 제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올까? 내가 기대해도 되는 사람일까? 첫 만남이라는 게 이렇게 떨리는 일인지 몰랐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고 자꾸 시계를 보게 됐어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나이는 몇 살일까요? 영어를 할 줄 알까요? 드디어 문이 열리고 승객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한국 사람을 찾으려고 눈을 크게 뜨고 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 국적의 사람들이 섞여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때 한 남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키가 중간 정도이고 검은 머리에 진한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손에는 큰 가방을 들고 있었는데 농업 장비가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첫인상은 생각보다 평범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호입니다. 프랑스어로 인사하네요. 발음이 어색하긴 했지만 노력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한국 사람이 프랑스어를 할 줄 안다니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파티마 디알로입니다. 악수를 나누는데 김정호 씨 손이 거칠었어요. 사무실에서만 일하는 사람 손이 아니었습니다.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여있고 손가락 끝이 거친 게 이미 현장 경험이 많은 사람 같았어요. 공항에서 나와 차를 타고 숙소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김정호 씨가 창밖을 유심히 보고 있었는데 그냥 구경하는 게 아니었어요. 토양이 붉은색이네요. 철분이 많은 것 같은데 산성도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공항에서 숙소까지 가는 길에서 토양을 관찰하다니. 이런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차창 밖 풍경을 보면서도 농업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대부분 산성 토양이에요. 그래서 농사가 어려워요. 제가 대답하자 김정호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 이해했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석회 처리가 필요하겠네요. 김정호 씨는 작은 수첩을 꺼내서 뭔가 적기 시작했어요. 차 안에서도 계속 메모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눈빛, 그리고 손끝에 배인 흙냄새. 그 순간 이 사람은 말뿐인 기술자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속에 작은 기대가 불쑥 올라왔습니다. 숙소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바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킨디아 지역의 작은 마을이었어요. 차에서 내리자마자 김정호 씨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처음 보는 기계였어요. 이게 뭐예요? 호기심이 생겨서 물어봤더니 김정호 씨가 기계를 들어보이며 설명했습니다. 토양 산도 측정기입니다. 현장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김정호 씨는 무릎을 꿇고 앉아서 흙을 떠서 기계에 넣었어요. 그 모습이 정말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이런 일을 해온 사람처럼 능숙했어요. 몇 초 후 기계에서 삐 소리가 나며 숫자가 나타났습니다. pH 4.2네요. 역시 강산성이군요.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실험실에서 며칠 걸려서 분석하던 걸 현장에서 바로 확인하다니. 이런 장비가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기술의 차이를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으로 김정호 씨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낯선 외국인이 와서 흙을 만지고 있으니 신기했나 봅니다. 그런데 김정호 씨가 갑자기 현지어로 인사했습니다. 이발라마. 마을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발음이 어색했지만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한국 사람이 기니 현지어를 안다니 모두들 놀라워했습니다. 마을 이장인 알파 삼촌이 다가와서 김정호 씨 손을 잡아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사람 진짜 농부 같네. 손을 보니 흙을 많이 만져본 사람이야. 알파 삼촌의 말을 듣고 저도 김정호 씨를 다시 보게 됐어요. 정말 농부의 손이었습니다. 거칠고 단단한 흙과 함께 살아온 손이었어요. 사무실에서만 일하는 기술자가 아니라 현장을 아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때 김정호 씨가 저에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파티마 씨, 이 토양에서도 벼농사가 가능해요. 통일벼는 산성 토양에 강하거든요. 정말요? 우리는 지금까지 옥수수나 수수만 키웠는데 벼는 물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수확량이 훨씬 많아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어쩌면 정말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겠다. 설렘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제 안에 있던 의심이 아주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한국 기술이 정말 아프리카에서 통할까요? 기후도 다르고 환경도 다른데 말이에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김정호 씨가 가져온 장비들을 보고 또 한 번 놀랐어요. 트랙터 같은 큰 기계는 아니었지만 작고 효율적인 기계들이 많았습니다.
하나하나가 정교하고 실용적으로 보였어요. 김정호 씨가 그중 하나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이건 소형 경운기예요. 좁은 논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기계를 시연해 보이는 김정호 씨의 손놀림이 능숙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손으로 하던 일을 기계가 뚝딱 해내는 모습이 정말 신기했습니다. 덜덜거리는 엔진 소리와 함께 딱딱하게 굳었던 흙이 부드럽게 부서지며 넘어가는 사그락하는 소리가 경쾌한 리듬처럼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계 조작 패널을 보니 버튼이 너무 많았어요. 사용법이 복잡해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금방 익힐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김정호 씨에게 말했습니다. 김정호 씨, 이 기계 너무 복잡한 것 같은데요. 우리 농민들이 사용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김정호 씨가 고개를 저으며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며칠만 연습하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론과 실제는 다르거든요. 아니에요. 여기 농민들 대부분이 글을 못 읽어요. 복잡한 기계는 안 돼요. 제 말을 듣고 김정호 씨 얼굴이 굳어졌어요. 기분이 나빴나 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주변 공기가 어색해졌어요. 파티마 씨, 사람을 너무 얕보시는 것 같은데요. 농민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그의 말에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저도 모르게 턱에 힘이 들어갔죠. 제가 우리 농민들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는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생각보다 날카롭게 튀어나왔습니다. 둘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하나둘 저와 김정호 씨에게 쏠렸어요. 정말 이 두 사람이 우리를 바꿀 수 있을까?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시선이 논두렁 위에서 번져나갔습니다. 저 역시 마음 한구석이 시리게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그때 알파 삼촌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나이든 분의 지혜로운 눈빛이 느껴졌어요. 파티마, 잠깐 이리 와봐. 알파 삼촌은 저를 한쪽으로 데리고 가서 조용히 말했어요. 목소리가 낮고 진중했습니다. 저 남자 진심이야. 어젯밤에 혼자 논에 나가서 흙을 만지고 있더라고. 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젯밤에 논에 나갔다고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봤는데 손전등 켜고 논에서 뭔가 하고 있었어. 그냥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야. 알파 삼촌의 말을 듣고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김정호 씨가 새벽에 혼자 논에 나가서 흙을 만지고 있었다니. 갑자기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진하게 올라왔습니다. 진심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나오는 거구나. 그때 처음 김정호 씨에 대한 제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어요. 오후에 파종을 시작했습니다. 김정호 씨가 가져온 씨앗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아는 벼와는 달랐어요. 좀 더 통통하고 윤기가 났습니다. 이게 통일벼예요. 한국에서 개발한 품종이죠. 김정호 씨가 직접 파종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손놀림이 정말 능숙했습니다. 씨앗을 심는 간격도 정확하고 깊이도 일정했어요. 간격을 이렇게 맞춰야 해요. 너무 빽빽하면 안 되고 너무 성기면 수확량이 줄어요. 마을 여성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젊은 여성들이 호기심을 보였어요. 한 여성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언니, 정말 이 씨앗으로 쌀이 나와요? 다른 여성이 대답했어요. 응, 김정호 씨가 그런다더라.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어요. 그래서 김정호 씨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일단 기록만 하겠어요.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김정호 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 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냉정했나 싶어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첫 파종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생각이 많았어요. 정말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김정호 씨는 진심인 것 같은데 과연 결과가 따라올까요? 해가 지는 논을 바라보며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속삭임이 들렸어요. 아직은 아무것도 증명되지 않았지만 오늘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희망과 불안이 동시에 스며드는 저녁이었습니다. 그날 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우기가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우기가 시작되자마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밤새 지붕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천둥처럼 들렸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저는 빗소리만 들으며 누워 있었습니다. 내가 심은 벼가 이 빗속에서 다 죽는 건 아닐까? 마음 한구석이 서늘하게 식어갔어요. 창밖을 바라보니 어둠과 빗방울 뒤로 논이 점점 사라지는 것만 같아 숨이 막혔습니다. 잠을 설치며 밤을 보내고 다음 날 아침 급하게 현장으로 달려갔어요. 파종한 논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야 했거든요.
차로 가는 길도 물에 잠긴 곳이 많아서 조심스럽게 운전해야 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해서 차에서 내리자마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논 전체가 물에 잠겨 있었어요. 어제까지 보이던 흙이 온통 물속에 잠겨서 호수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아, 이게 뭐예요? 다 망쳤네요. 저도 모르게 탄식이 나왔어요. 며칠 전 희망에 부풀어 심었던 씨앗들이 모두 물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었는데 모두 실망한 표정이었어요. 특히 여성들이 안타까워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김정호 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정호 씨는 어디 갔어요? 알파 삼촌이 논 쪽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기 있어. 아침부터 논에서 뭔가 하고 있더라고. 그 순간 빗속을 뚫고 들려오는 진흙을 밟는 소리, 그리고 논 가운데 우두커니 서 있는 김정호 씨의 실루엣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기적을 바라는 사람의 간절함이 목에 걸려와 저도 모르게 논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는 급하게 논으로 달려갔습니다. 물이 차가웠고 진흙이 발목까지 올라왔어요. 김정호 씨, 위험해요. 나와요. 김정호 씨가 고개를 돌렸는데 얼굴이 온통 빗물로 젖어 있었어요. 그런데 표정이 의외로 밝았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인데도 포기하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파티마 씨, 괜찮아요. 통일벼는 물에 강해요. 뭐라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이렇게 물에 잠긴 벼가 살 수 있다고요? 이 정도 물은 문제 없어요. 오히려 잡초가 죽어서 좋을 수도 있어요. 김정호 씨가 물속에서 뭔가를 건져 올렸어요. 벼 새싹이었습니다. 그 순간 손바닥 위에 올려진 초록 싹을 바라보다가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정말 살아있다고? 눈앞에서 기적을 보는 느낌이 이런 걸까요? 봐요. 뿌리가 튼튼해요. 물에 잠겨도 괜찮아요. 그 순간 마을 여성들이 우르르 몰려왔어요. 아이샤 언니가 앞장서서 물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치마가 물에 젖는 것도 신경 쓰지 않고 달려온 거예요. 정말이에요? 우리 벼가 살아있어요? 김정호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살아있어요. 며칠 후면 물이 빠질 거예요. 여성들이 하나둘 물속으로 들어와서 벼를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신기한 광경이었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모두가 논에서 희망을 찾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발이 진흙에 푹푹 빠졌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손으로 벼 새싹을 만져보니 정말 살아있었습니다. 부드럽지만 생명력이 느껴졌어요. 김정호 씨, 정말 괜찮은 거예요? 네, 믿어주세요. 통일벼는 한국에서도 장마철을 견뎌내요. 그때 알파 삼촌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목소리에 감동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 진짜야. 비 오는데도 우리 벼 걱정해서 나왔다고.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빗소리와 함께 박수 소리가 논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가 희망의 메아리처럼 들렸어요. 김정호 씨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빗물과 함께 흘러내리는 그 미소가 정말 아름다워 보였어요. 이 사람은 정말 진심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김정호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차 안에서 들리는 빗소리가 배경음악 같았습니다. 파티마 씨, 농업은 기다림이에요. 결과를 성급하게 판단하면 안 돼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깊이 반성했습니다. 너무 성급했나 봐요. 김정호 씨의 진심을 의심했던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그분은 새벽에도 논을 살피고 폭우 속에서도 별을 지키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차창에 맺힌 빗방울을 바라보며 혹시 진짜 기적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처음으로 마음 한 구석에 따뜻한 온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죄송해요, 김정호 씨. 제가 너무 조급했나 봐요. 아니에요. 의심하는 게 당연해요. 저도 처음엔 확신이 없었거든요. 김정호 씨의 너그러운 마음이 고마웠어요. 이런 사람이라면 정말 믿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비가 그쳤어요.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평온했어요. 김정호 씨에 대한 의구심이 완전히 사라지고 대신 신뢰가 자리 잡았습니다. 폭우가 그치고 일주일 후 논의 물이 서서히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현장에 나가서 상황을 확인했어요. 김정호 씨도 매일 나와서 벼의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함께 논을 지켜보며 기다렸어요. 물이 빠지면서 드러나는 논의 모습이 궁금했습니다. 과연 벼들이 살아남았을까요? 아니면 모두 썩어버렸을까요? 매일 조금씩 낮아지는 수위를 보며 조바심이 났어요. 그리고 열흘째 되는 날 기적이 일어났어요. 논에서 초록색 새싹들이 쑥쑥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정말 살아있었어요. 물에 잠겼던 벼들이 다시 자라고 있었습니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새싹들이 보석처럼 아름다웠어요. 김정호 씨, 정말 살아났어요.
저는 흥분해서 소리쳤어요. 그동안 쌓였던 걱정과 불안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김정호 씨도 환하게 웃었어요. 파티마 씨, 이제 믿어주시겠어요? 네, 정말 대단해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모두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까지 뛰어와서 구경하고 있었어요. 한 할머니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신기해. 우리 옥수수는 물에 잠기면 다 죽는데. 다른 사람이 맞장구 쳤어요. 벼는 다르구나. 물을 좋아하나 봐. 김정호 씨가 벼의 생존율을 조사했는데 결과가 놀라웠어요. 작은 수첩에 적힌 숫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92%가 살아남았습니다. 92%요? 저는 그 수치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92%가 살아남다니. 상상도 못했던 결과였어요. 네, 거의 대부분이 살아있어요. 이 정도면 대성공이에요. 한 달 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벼가 무럭무럭 자라더니 이삭이 패기 시작한 거예요. 논 전체가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모습이 장관이었습니다. 김정호 씨, 벌써 이삭이 나왔어요. 네, 통일벼는 생육기간이 짧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모작이 가능해요. 이모작이요? 이모작이라는 말에 귀가 번쩍 뜨였어요. 네, 1년에 2번 수확할 수 있어요. 이모작이라니. 저는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1년에 한 번도 제대로 수확하지 못했는데 2번이나 할 수 있다고요? 이건 정말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첫 수확일이 다가왔습니다.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논으로 나왔습니다. 아이들은 신나서 뛰어다니고 어른들은 기대에 찬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정호 씨가 낫을 들고 첫 벼를 베었어요. 황금색 이삭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와, 정말 많이 달렸네. 이게 다 쌀이 되는 거야? 아이들까지 신기해하며 구경하고 있었어요. 처음 보는 풍경이라 모두가 흥미로워했습니다. 수확을 마치고 쌀을 정리했는데 양이 정말 많았어요. 지금까지 키우던 곡물보다 훨씬 많은 양이었습니다. 자루에 가득 담긴 하얀 쌀을 보니 믿기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마을에서 잔치를 열었어요. 새로 수확한 쌀로 밥을 지어서 모두 함께 먹었습니다. 솥에서 나는 쌀밥 냄새가 정말 고소했어요. 이 쌀 정말 맛있어. 우리가 키운 쌀이야. 사람들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어요.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배불리 먹는 기쁨, 수확의 기쁨이 모든 사람의 얼굴에 드러나 있었어요. 저는 김정호 씨에게 다가가서 진심으로 말했어요. 김정호 씨, 제가 틀렸어요. 정말 죄송해요. 아니에요, 파티마 씨. 의심하는 게 당연해요. 저도 처음엔 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정말 대단해요. 이런 결과가 나올 줄 몰랐어요. 김정호 씨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이 있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기술은 사람을 위한 거예요. 여기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걸 보니 정말 뿌듯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아니, 이미 성공한 거였어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지고 있었거든요. 첫 수확의 성공 소식이 퍼지자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어요. 세계식량계획 기니 사무소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파티마 씨, 통일벼 프로젝트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구매하고 싶은데요. 구매요? 예상치 못한 말에 깜짝 놀랐어요. 벌써 외부에서 주목하고 있다니. 네, 학교 급식용으로 사용하고 싶어요. 품질이 어떤가요? 김정호 씨와 함께 세계식량계획 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현대적인 사무실에서 담당자가 우리를 맞이했어요. 우리가 가져간 쌀 샘플을 보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품질이 정말 좋네요. 윤기도 나고 알도 통통해요. 담당자가 쌀을 손에 쥐고 살펴보는 모습이 전문가답게 보였어요. 맛도 좋아요. 한번 드셔보세요. 시식을 위해 준비한 밥을 담당자가 한 숟가락 떠서 맛보았습니다. 천천히 씹어보더니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였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급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정기적으로 공급 가능한가요? 김정호 씨가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이모작이 가능하니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요.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이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마을에서 생산한 쌀을 세계식량계획에서 구매하기로 한 거였거든요.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마을로 돌아가서 소식을 전하니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마을 회관에 모인 사람들의 얼굴이 모두 밝았습니다. 정말이에요? 우리 쌀을 사겠다고요? 얼마예요? 가격을 말하니 모두 입이 떡 벌어졌어요.
지금까지 키우던 작물보다 훨씬 비싸게 팔 수 있었거든요. 경제적 가치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특히 여성들이 가장 기뻐했어요. 파투마 언니가 앞장서서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돈을 벌 수 있겠어. 아이들 학비도 낼 수 있겠어. 여성들의 목소리에 희망이 가득했어요. 경제적 독립에 대한 꿈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쌀 판매 조합을 만들었어요. 파투마 언니가 조합장이 됐습니다. 리더십이 있는 분이라서 모두가 신뢰했거든요. 우리가 직접 관리해서 더 좋은 쌀을 만들어요. 조합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마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성들이 더 적극적으로 농업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도와주는 역할이 아니라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마을 아이들이 김정호 씨에게 달려와서 말했습니다. 김정호 선생님, 한국말 가르쳐 주세요. 한국 드라마에서 본 말 배우고 싶어요. 아이들의 맑은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호기심으로 가득 찬 표정들이었습니다. 김정호 씨는 처음엔 당황했지만 곧 웃으며 승낙했어요. 그럼 방과 후에 한글 교실을 열까요? 마을 회관에서 한글 교실이 시작됐습니다. 아이들이 한글을 배우는 모습을 보니 정말 신기했어요. 칠판에 쓰인 한글을 따라 읽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회관에 울려 퍼졌습니다. 가나다라마바사. 안녕하세요.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가 회관에 울려 퍼졌습니다. 김정호 씨가 칠판에 한글을 써가며 설명하는 모습이 정말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이게 감사합니다예요. 한국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죠. 아이들이 따라 읽었어요. 감사합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이들이 한국어로 감사를 표현하고 있다니.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가장 놀라운 건 아이샤였어요. 12살 된 마을 소녀인데 한글을 정말 빨리 익혔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배워나갔어요. 선생님, 이거 맞게 썼어요? 아이샤가 공책을 들고 와서 보여줬는데 정말 예쁘게 한글을 써놨어요. 획순도 정확하고 글씨체도 단정했습니다. 우와, 아이샤 정말 잘했네. 김정호 씨가 머리를 쓰다듬어 주니까 아이샤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정말 순수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한 달 후, 아이샤가 김정호 씨에게 편지를 가져왔어요. 한글로 쓴 편지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접힌 편지지를 건네는 아이샤의 모습이 진지했어요. 김정호 선생님께 우리 마을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벼농사도 가르쳐 주시고 한글도 가르쳐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저는 커서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아이샤가 김정호 씨가 편지를 읽고 눈물을 글썽였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한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이렇게 감동적일 수 있다니. 아이샤야, 정말 고마워. 선생님도 너희들 덕분에 행복해. 그날 저녁 김정호 씨와 함께 마을을 걸으며 이야기했어요. 석양이 지는 마을 풍경이 평화로웠습니다. 김정호 씨, 정말 대단해요. 벼농사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 변화시키다니. 아니에요, 파티마 씨. 벼가 변화를 만든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를 만든 거예요. 김정호 씨의 말이 깊이 와닿았어요. 마음이요? 네, 희망이 생기니까 모든 게 달라진 거죠. 아이들도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마을 전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람들 얼굴에 웃음이 늘었고 아이들은 더 밝아졌어요. 무엇보다 여성들이 달라졌어요. 파투마 언니를 비롯한 여성들이 조합 활동을 통해 경제적 독립을 이뤄가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농업기술 하나가 들어온 건데 마을 전체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성공을 거두면서 저에게 중요한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농업부에서 정부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한 거예요. 이 보고서가 앞으로 기니 농업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테니까 책임감이 무거웠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서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는데 손이 떨렸어요.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경험을 어떻게 글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키보드 앞에 앉아서 첫 문장을 썼습니다. 한국-기니 통일벼 협력 프로젝트는 단순한 기술 이전을 넘어서 우리 농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마음을 담아 계속 썼어요. 기니도 배울 수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적절한 기술과 진심 어린 협력이었다. 보고서를 쓰면서 지난 몇 달을 되돌아봤어요. 처음 김정호 씨를 만났을 때의 의심, 폭우 속에서 논을 지키던 모습, 첫 수학의 감동, 아이들의 한글 교실까지 모든 게 꿈 같았어요. 특히 여성들의 변화를 강조해서 썼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진정한 성과는 수확량 증가가 아니다. 우리 농민들이 희망을 되찾은 것이다. 특히 여성 농민들이 경제활동의 주체가 된 것은 기니 농업사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며칠 후 부장님이 저를 불렀어요. 사무실에 들어가니 부장님 얼굴이 밝았습니다. 파티마, 정말 잘 썼네. 대통령실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 정말요? 응. 그리고 내가 국제포럼에서 발표하게 됐어. 국제포럼이라는 말에 가슴이 뛰었어요.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농업협력 포럼이야. 기니 대표로 가서 발표해. 한국에 간다고요? 김정호 씨 나라에 간다니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꿈에서나 가능할 것 같았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마을에 가서 소식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마을 회관에 모인 사람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파티마가 한국에 가. 우리 이야기를 전 세계에 알려줘. 한국으로 돌아간 김정호 씨에게 소식을 전했더니 김정호 씨도 기뻐했어요.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파티마 씨, 정말 축하해요. 한국에서 만나요. 김정호 씨도 참석하세요? 네, 저도 발표자로 참석해요. 그런데 아이샤가 제게 뭔가를 건넸어요. 작은 편지 봉투였습니다. 정성스럽게 접힌 편지 봉투가 아이샤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언니, 이거 한국에 가서 전해주세요. 뭐야 이게? 김정호 선생님한테 주는 편지예요. 한글로 썼어요. 편지를 받고 보니 정말 예쁘게 한글로 써 있었어요. 아이샤가 얼마나 열심히 연습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에 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출발 전날 밤, 마을 사람들이 작별 인사를 하러 왔어요. 마을 회관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파티마, 우리 자랑스러워. 한국 사람들한테 고맙다고 전해줘. 파투마 언니가 제 손을 잡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파티마, 너 덕분에 우리 삶이 바뀌었어. 정말 고마워. 저는 눈물이 났어요. 사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데 모든 건 김정호 씨와 마을 사람들이 해낸 일이었거든요. 언니들이 더 대단해요. 저는 그냥 지켜본 것뿐이에요. 아니야, 내가 믿어줬잖아. 처음엔 의심했지만 나중엔 우리와 함께했어.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정말 함께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 변화의 일부가 됐구나 싶었어요.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저는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이 변화의 일부가 됐구나.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들이 희망처럼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감동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 로비로 나오는 순간 한국의 발전된 모습에 압도됐습니다. 김정호 씨가 마중 나와 있었는데 고국에서 만나니 더 반가웠어요. 파티마 씨, 한국에 온 걸 환영해요. 김정호 씨, 정말 좋네요.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나라인 줄 몰랐어요.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길에 창밖 풍경을 보며 놀랐어요. 고층 빌딩들이 즐비하고 도로가 정말 넓고 깨끗했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어요. 김정호 씨,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발전했어요? 우리도 50년 전엔 가난한 농업국가였어요. 하지만 교육과 기술 개발에 투자했죠. 그 말을 듣고 희망이 생겼어요. 기니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국도 우리와 비슷한 출발점에서 시작했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서울 시내를 구경하면서 더욱 놀랐어요. 그 속에서도 농업연구소와 대학들이 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국제농업협력 포럼 당일 정말 긴장됐어요. 호텔에서 준비하면서 거울을 보니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농업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였거든요. 포럼 회장에 들어가니 규모가 정말 컸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동시통역 장비도 갖춰져 있었습니다. 이런 큰 무대에서 발표한다니 떨리면서도 설렜어요. 발표 순서가 되어 연단에 올라갔는데 다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아이샤가 준 편지를 주머니에서 만지니까 용기가 났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서 심호흡을 한번 하고 말을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기니에서 온 파티마 디알로입니다. 회장이 조용해지면서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긴장됐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발표를 시작했어요. 1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 농업 기술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확신합니다. 한국의 통일벼가 아프리카의 희망이 될 수 있다고. 청중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어요. 발표를 계속하면서 점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일어난 변화는 단순히 수확량 증가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희망을 되찾았어요. 특히 여성들이 경제활동의 주체가 됐습니다. 여성의 변화에 대해 말할 때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파투마 언니와 마을 여성들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핵심 메시지를 전했어요. 기니는 이제 받기만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가 되고 싶어요. 회장이 조용했지만 집중도가 높다는 게 느껴졌어요.
한국의 기술과 우리의 의지가 만나면 아프리카 전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정말 뜨거운 박수였습니다. 일어서서 박수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발표 후에 여러 나라 대표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복도에서 명함을 주고받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발표였어요. 우리나라에서도 통일벼 프로젝트를 하고 싶은데요. 세네갈, 말리, 부르키나파소 등 아프리카 14개국에서 관심을 보였어요. 이렇게 많은 나라가 우리 모델에 관심을 가질 줄 몰랐습니다. 저녁 만찬에서 김정호 씨와 이야기했어요. 한국 전통 음식들이 차려진 테이블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김정호 씨, 정말 꿈 같아요. 우리 프로젝트가 이렇게 주목받을 줄 몰랐어요. 파티마 씨가 잘 발표해서 그래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김정호 씨의 진심 어린 칭찬이 고마웠어요. 그때 아이샤 편지가 생각났어요. 아, 김정호 씨. 아이샤가 편지를 줬어요. 편지를 건네주니 김정호 씨가 조심스럽게 펼쳐서 읽어봤어요. 한글로 정성스럽게 쓰인 편지를 천천히 읽는 모습이 진지했습니다. 김정호 선생님께. 선생님이 우리 마을에 와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 저도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다른 나라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선생님처럼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아이샤가. 김정호 씨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샤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김정호 씨, 정말 대단한 일을 하신 거예요. 기술을 전수한 게 아니라 꿈을 심어준 거예요.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꿈처럼 지나갔어요. 농업연구소도 견학하고 통일벼 개발 과정도 배웠습니다. 연구원들의 열정적인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느꼈어요. 진심으로 아프리카를 도우려는 마음, 함께 발전하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귀국하는 날, 김정호 씨가 공항까지 배웅 나왔어요. 출발 게이트 앞에서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파티마 씨,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앞으로도 계속 협력해요. 네, 김정호 씨. 이제 시작이에요. 아프리카 전체로 확산시켜야죠. 비행기에서 창밖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어요. 1년 전 한국 기술을 의심했던 제가 이제는 한국의 파트너가 됐구나. 구름 위로 보이는 하늘이 무한히 넓어 보였습니다. 지금 우리 프로젝트는 아프리카 14개국으로 확산되고 있어요. 기니가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바뀌고 있습니다. 매달 다른 나라에서 시찰단이 와서 우리 경험을 배워가고 있어요. 무엇보다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마을 전체에 퍼져 있어요. 김정호 씨가 심어준 건 벼가 아니라 희망이었어요. 그리고 그 희망이 이제 아프리카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기술과 진심이 만나면 어떤 기적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한국은 통일벼를 통해 진정한 우정을 심었습니다. 이제 저도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요.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누는 것. 그것이 진정한 협력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은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자라는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기술이 사람과 만날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여러분은 어떤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혹시 여러분 인생에도 기적의 싹이 돋아났던 순간, 혹은 누군가의 도움으로 삶이 바뀌었던 경험이 있으셨다면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댓글로 꼭 나눠주세요. 특히 가장 인상 깊은 댓글은 다음 영상에서 직접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